죽었을까? 아니면 아직 살아있을까? 세상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 그러나 그 답을 준 단 한 사람은 고성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를 죽은 남편이라 기억했지만 장례식에는 시신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믿었습니다. 고성이가 흘린 눈물이 너무도 진짜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성이가 끝까지 감추고 싶은 베일에 꽁꽁 쌓아둔 존재였습니다. 고성이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히 사람을 붙였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쫓아다니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 그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뒷골목을 걸어가는 모습. 낯선 이름으로 병원에 드나드는 기록. 오래된 술집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뒷모습. 고성이는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매번 보고서를 넘겨받을 때마다 그녀는 서류를 잠시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그가 죽었다고 믿었지만 그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당신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사람과 마주쳤는지도 난 전부 알아. 고성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세상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불안은 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집착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써서 더 많은 사람을 붙이고 그를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단 한 줄기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아버지의 이름까지 알 길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기억을 가슴에 묻은 채 지우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이미 세상에 없는지조차 은호는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강호가 알기 전까지는 고성이가 그렇게 악착같이 숨기려 했던 비밀은 바로 지은호의 친부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고성이의 모든 삶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 걸어온 길은 모두 그 남자의 부재 위에 세워진 탑이었습니다. 왜 그는 사라졌고 왜 고성이는 그를 숨겼는가? 바로 그 질문 하나가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욕망은 원래부터 끝이 없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의 아내로 들어섰을 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운 좋은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죽고 나서 재혼 후 재벌가의 아내로 자리 잡았을 때조차 고성이는 단순히 그 자리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은 아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권력을 쥐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늘 완벽한 두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집에서는 순종적이고 단정한 아내였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생적인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차갑고 날카로운 대표로 변했습니다. 목소리 하나, 손짓 하나로 모든 사람을 잠재웠습니다. 회의실에 저 싸구려 향수 냄새 다시는 풍기지 마십시오. 난 불쾌한 걸 싫어합니다. 짧은 지적 하나로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직원들은 두려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곧 명령이었고 그녀의 웃음은 곧 심판이었습니다. 그런 고성이에게도 늘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전 남편의 존재였습니다. 지은호의 친아빠. 당신이 살아있는 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나뿐이야. 넌 내 손바닥 위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해. 그것이 당신 운명이야. 그 말은 섬뜩한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감시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절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은호의 주변 사람들은 은호에게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은호는 태연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때요? 제 인생은 제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은호가 모르는 것은 그가 살아있다고 믿지도 못한 친부가 세상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성이만이 쥐고 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누구보다 치밀하게 세상을 설계했습니다.
성재와 은호, 지역의 관계까지도 그녀의 계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큰 계산은 바로 이 비밀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걸 세상이 아는 순간 모든 건 끝난다. 그 두려움이 그녀를 더 집착하게 만들었고 더 높이 올라가도록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은호는 그날도 평범하게 도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넘겨받은 오래된 서류 뭉치 중 한 장의 뒷면에 낯선 필체로 적힌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흐릿하게 번진 글씨였지만 강렬하게 각인되는 듯한 기시감이 있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이름인데 묘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누군가 메모하다 남긴 거겠지. 그렇게 애써 의미를 지원했지만 머릿속에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자꾸만 되새겨지듯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성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누구도 읽지 못하는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두 가지 얼굴을 지녔습니다. 다정한 미소와 차가운 계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했으며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바뀌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고성이 앞에서도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며 보고서를 건네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루를 보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면 어딘가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대표의 눈빛이 자신을 꿰뚫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은호가 웃으며 말했을 때 고성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은호의 작은 숨소리까지 기억해두려는 사람처럼. 고성이는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자리를 떠나자마자 고성이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화했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더니 눈빛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낮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웃을 수 있는 것도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야. 내가 모른다고 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가 지우려 애쓰는 기억. 아무도 모르는 한 사람의 존재가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한편 은호는 그런 비밀을 전혀 모른 채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프로젝트 준비에 몰두하며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고 클라이언트 미팅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재와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사소한 농담에도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특별한 의도가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친근함이 쌓여갔습니다. 성재는 어느 날 은호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은호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선배님이 챙겨주니까 더 맛있는데요. 사소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는 사실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는 무심한 척 노트북을 닫으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지만 마음은 이미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웃는 얼굴은 늘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웃음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질투와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혁은 결국 참지 못하고 성재에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둘이 참 자주 보네. 너 안 바쁘냐? 은호는 순간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성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야, 맨날 너도 바쁘다고 하잖아. 말은 가벼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이 스며 있었습니다. 은호는 애써 웃었지만 공기 속에 흐르는 어색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미묘한 삼각 구도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무심하게 일에 몰두했지만 성재와 지혁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성재는 은호를 챙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지혁은 사소한 대화조차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은호는 자신이 중심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그림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늘 차갑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 하나만으로도 상대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점점 더 은호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웃는 건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웃음이 내가 닿지 못하는 곳에서 그건 오래가지 못할 거야. 집으로 돌아와도 고성이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홀로 창가에 서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피어오르는 순간마다 그녀의 손끝은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은호는 그런 비밀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성재와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시네요. 은호 후배가 더 피곤해 보여. 은호는 웃었고 성재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창가 쪽에서 무겁게 내려앉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고성이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창밖을 보니 고성이가 있었고 눈빛은 은호와 성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혼자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내가 허락할 때만 존재해. 네가 모르는 진실이 이 집안에 숨어 있다. 언젠가 내가 알게 된다면 네 웃음은 더 이상 웃음이 아닐 거야. 강호가 집을 떠난 지 몇 일이 흘렀지만 그 공백은 아직도 가족의 마음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잊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강호가 남긴 말에 여전히 가슴이 저렸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내가 누린 건 내 몫이었어.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찔렀고 아무리 웃으려 해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출근해 프로젝트 준비에 몰두했고 고객과 마주하면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동생의 얼굴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의 죄책감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결국 은호를 택했습니다. 강호를 포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아들을 버린 여인이라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은호 앞에서는 언제나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홀로 있을 때는 손끝을 떨며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강호야. 미안하다. 그 말은 수백 번 반복됐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강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빈자리는 가시처럼 남아 가족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시간 성재네 집에선 또 다른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성재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네 인생은 없다. 네 결혼은 우리 그룹의 미래다. 네 감정은 사치고 네 선택은 필요 없어. 조만간 네 엄마가 자리 마련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함이란 단 한 줄기조차 없었습니다. 성재는 무력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떠오른 것은 은호의 웃음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들고 웃던 얼굴.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던 순간. 사소한 농담에도 밝아지던 표정. 성재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지만 박 회장은 눈썹조차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네 의견 따윈 필요 없다고 했지? 네가 감히 내 말에 반항하겠다는 거냐? 네 그 자리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거기 앉아있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성재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위협 앞에 숨이 막혔지만 은호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뼈마디에 고통이 스쳤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결심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다른 차원의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은호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그를 밀어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자리. 지혁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너 요즘 많이 힘들잖아. 힘들면 얘기해. 힘들다고. 그러나 은호는 눈을 피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관심 주지 마세요. 전 제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지혁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더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거절당한 순간부터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을 그어도 나는 지워지지 않는다. 너를 지켜주고 싶다. 지혁은 속으로 다짐하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흔들리며 은호를 향한 감정은 보호심과 집착 사이에서 미묘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강호가 던진 폭로는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굴의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만약 더 큰 진실이 드러난다면? 요즘 많이 바쁘지? 그래도 늘 잘해내는 모습 보기 좋아. 고성이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내 손끝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는 그 웃음을 지워버릴 것이다. 그날 밤 은호는 사무실 정리를 하다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속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남자. 낯선 얼굴이었지만 은호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눈매가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이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본 그 얼굴 절대로 세상에 드러나선 안 돼. 그가 죽었다고 믿어야 해. 그래야 내가 살아. 그러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돌아올 것을 예고하듯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다시 집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